안녕하세요, CPT입니다. 딥펜이랑 잉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재활을 하면서 요가를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나 요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면서 그 중에 신기한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일종의 명상인데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서 그걸로 명상을 하는 거죠. 저한테 그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요가원에서 저는 그걸 바나나를 가지고 한번 했었거든요. 바나나를 천천히 먹으면서 내가 먹고 있는 이 바나나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명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중에 빌 게이츠도 이거 읽고 강력 추천했다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목이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고 앤디 퍼티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이 뭐지? 궁금해하시면 한번 읽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흘러가고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잠도 안 오고 할 때 명상을 해라 하는데 명상하면 계속 명상한다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가에 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거기 집중을 하고 있느라 생각이 또 거기 붙잡혀가지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스승이 알려준 방법이다 이러면서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자기가 도로변에 차를 멈춰 세워놓고 도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옆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걸 정확하게 느끼지 않냐. 그러면 엄청 빨리 지나가는 차든 아니면 차선을 막 이리저리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든 그건 내가 아니라 그냥 내 옆을 지나가는 차일 뿐이다. 그렇게 지나가도록 내버려둬라. 앰뷸런스가 엄청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네. 쟤는 저러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떻게 피했네. 쟤는 저런 운전을 하고 있네. 저 차 색깔은 저렇게 생겼네. 지나간다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흘러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에서 내가 차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흘려보낼 수는 있다. 명상을 하면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들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핑크색 코끼리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전까지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나게 마련이고 나한테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이 지금 솟아나고 있구나.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약간 거리두기를 해서 떨어뜨려서 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 문제고 또 어떤 문제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의 어떤 능력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걱정을 어떤 걸 걱정하느냐. 대부분은 비오는 걱정을 한다. 비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비를 막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일 추울지 더울지 걱정할 수 있지. 근데 추우면 어떡할 거야? 파카를 꺼내 입어야 되는 거고 더우면 부채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미리 걱정한다고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또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리 알아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이면에는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선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이러이러한 걸 대비할 수 있으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데 반박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어떤 일이 실패할 때 돌아오는 자책감과 후회와 회한과 어떤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괴로운 심정이 훨씬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완비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했다고 확신하는 일 중에도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야에서도 내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미연에 모두 다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주장의 전제는 모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해요. 모든 어떤 선택은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관성대로 하거나 아니면 취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 예상과 달리, 쉽게 말하자면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정도의 문제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 별거 없다가 아니라 선택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아씨 짬뽕 먹을 걸, 이 정도의 뭐 어떤 회한 말고는 우리가 크게 미리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기질대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를 잘 판단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서 좀 더 떨어져서 거리 유지를 하고 시간도 확보하고 자기의 상태를 잘 알아차려야 그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명상적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지금의 어떤 이 기분, 굉장히 높은 파고를 오가는 이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관한 스테디한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유튜브에 제가 좋아하는 무슨 택견 하시는 황인모 사범님이라는 분이 이제 무술가들을 막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MMA 격투기 선수인 김경록 선수가 이제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질문이, 이 MMA 선수를 한 걸 후회한 적은 언제냐. 예전에 우슈 선수여서 그건 이제 실업팀도 있고 뭐 대표팀도 있고 해서 생계가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격투기 선수를 전향을 하고 나서는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많이 힘든 때가 있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걸 지금 관두면 먼 훗날 내가 정말로 다시 이걸 하러 안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이걸 하고 싶으니까 지금 난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질러버리려고 합리화할 때 우리는 이런 문장을 많이 쓰잖아요. 나 근데 어차피 이거 내일 와서 다시 살 것 같아. 오늘 이거 지를래. 근데 이분은, 이 김경록 선수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에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건 너무 힘든데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범하게 계속 살던 대로 생각을 습관대로 굴리면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게 언제 풀릴지? 아니 이게 정말로 나한테 이게 상황이 반전되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좌절. 그리고 지금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 나의 기분은 정말 계속 다운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상태로 계속 생각이 가죠? 그러다가 우린 때려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좀 더 생각해 본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더. 자기 기질과 자기 상황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와 내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걱정거리를 나눠서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김경록 선수는 오히려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여기서 중도 포기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궤적으로 가기 너무 좋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근데 내가 이걸 관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이걸 하러 돌아올 것 같아. 아니 내가 아무리 다른 걸 해서 잘 되더라도 이걸 못했다는 걸 나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 거면 지금 이 힘든 걸 계속 돌파하자. 어차피 난 이걸 할 거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분이구나. 자기 중심에 잡혀있구나. 자기 기질과 자기 목표와 이런 걸 잘 아는구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지는 이런 거죠. 라인홀트 리버라는 분 아십니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인가? 하여튼 뭐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저도 뭐 잘나서 한 건 아니고 예전에 학교에서 무슨 수업 때 그분 책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알게 된 건데, 요즘 그분의 기도문이라게 핫하더라고요. 유튜버 밀라노나? 그분도 매일 이 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라인홀트 리버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건 옛말 틀린 말이 없다고,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나나를 먹으면서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처음에는 막 온갖 생각을 다 했죠. 허리가 이렇게 작살이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창문 열어놓으니까 햇빛 따뜻하다.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 바나나는 껍데기는 그러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야, 색깔 너무 신기해. 점점 그러다가 바나나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바나나를 막 일부러 굉장히 천천히 씹으면서 막 냄새도 맡고 막 촉감도 느끼고 막 만져보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이런 맛이 나는 게 있지? 그래서 엄청 천천히 씹다 보니까 몸속에 얘의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주는 어떤 기운을 막 느끼잖아요. 그럼 천천히 한참 씹다가 꼭꼭 씹어서 삼키면서 막 맛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별 생각이 없는 이제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 먹다가, 근데 이제 저보고 그거 바나나를 먹으면서 명상 한번 해보세요 한 요가 선생님은 잠깐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계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나? 그러다 근데 바나나를 먹다가 이상하게 좀 배가 부른 거예요. 먹다 남겼어. 바나나 하나를 심지어. 그리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계단으로.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요가 선생님이 올라오셨거든요. 계단에서 나는 내려가고 선생님이 올라오다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이 안 오시길래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되게 신기해하고 막 로비에 이제 카운터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 막 다른 분들이 막 되게 흥미롭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잠드신 줄 알았다고. 에? 제가 그랬더니 이미 우리 수업 시간이 끝났고 지금 30분 넘었다고. 아, 그래요? 바나나 어떻게 먹으니까 어떠셨어요? 좀 주무셨어요? 아니요, 지금 바나나 한참 씹다 왔어요. 심지어 먹다 남겼는데요. 배도 엄청 부르더라고요. 했더니 선생님이 엄청 놀라시면서 진짜 제대로 된 명상을 하셨군요.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뭔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생각보다 내 위장이 너무 커가지고 많은 양이 들어가야만 포만감을 느낀 게 아니구나. 그때 진짜 엄청 배가 불렀거든요. 바나나 하나를 30분 동안 씹어 먹었으니 소화기관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요즘도 뭔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 식습관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서 속이 안 좋기 시작한다. 그럼 저는 어김없이 바나나를 삽니다. 바나나를 사가지고 방 구석에 요가 매트를 펼쳐놓고 바나나를 씹으면서 제발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그만하기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발 좀 용기를 내서 시작하기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나나를 하나씩 조지곤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서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은 뭘 그린 거냐. 오늘 처음으로 제가 내용과 그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어떤 걸 그렸잖아요. 알아채신 분들이 진짜 과연 있으실까 싶긴 하지만 놀랍게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같은 인물을 그린 거고요. 두 번째 인물을 잠깐 보시면 그래도 닮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거 윌렘 데포입니다. 배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윌렘 데포를 왜 그렸냐. 사실 딥펜으로 윌렘 데포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문구를 쓰기 위해서 딥펜을 꺼냈습니다. SNS 돌아다니다 보니까 윌렘 데포가 이런 대사를 치는 짧은 클립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와 연관된 이런저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그려봤습니다. 아무튼 끝!